부실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아이러고 나갑게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배터리 충전을 가는 김을 파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테크업계에서 정말 미친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혹시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셔야 이런 핫한 소식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진짜 충격적인데요. xAI가 2천억 달러 밸류에이션으로 자금 조달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드라마가 시작되거든요. xAI 2천억 달러 투자 라운드. 진실. 게임의 서막. 일단 CNBC에서 터트린 이 보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xAI가 100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기업 가치가 무려 2천억 달러로 책정된다는 거거든요. 한국 돈으로 치면 계산기 켜야겠어요. 약 280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우리나라 GDP가 대략 2천조 원 정도니까 그 7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시작돼요. CNBC가 이 보도를 내보내자마자 로이터 엘파이스 같은 다른 유명 매체들도 줄줄이 이 소식을 인용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식이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갔죠. 근데 바로 그때 일론 머스크가 X에 등장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모금 안 한다. CNBC는 가짜뉴스. 라고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언론은 확정이라고 보도했는데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는 이 상황. 티프랭크스에서도 이 상황을 다뤘는데요. 지금 완전히 보도 대당사자 부인 이런 구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특히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와 본인 발언이 엇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보도들에서 나온 자금 사용처를 보면 엄청 구체적이에요. 로이터스에 따르면 GPU 확보, 데이터 센터, 특히 콜로수스라고 오픈AI는 어떤 수준인지 로이터스 보도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면 xAI의 2천억 달러라는 숫자가 정말 현실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좀 과열된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건 사실 확인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과열된 프레이밍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AI 업계가 지금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런 대형 투자 소식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테슬라 다이너의 글로벌 진출 야심.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것도 정말 흥미로워요.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테슬라 다이너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요. 나로 테슬라 앱에서 정리한 기사를 보면 프란츠가 블룸버그의 핫 퍼스윗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나온 발언이에요. 테슬라 다이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언급한 거죠. 테슬라 다이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면요. 현재 헐리우드에 1호점이 있어요. 이게 진짜 독특한 컨셉인데요. 레트로한 50년대 아메리카 다이너 스타일의 영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루프탑 공간도 있고 무엇보다 슈퍼차저 충전소가 함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기차 충전하는 동안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 시간을 그냥 차 안에서 지루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고 심지어 루프탑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이거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 아닌가요? 프란츠가 언급한 건 헐리우드 1호점이 일종의 블루프린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호점으로는 텍사스의 스타베이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나로 테슬라 앱에서 보도했어요. 스타베이스가 어디냐면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 발사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텍사스 남부 보카치카라는 곳인데 여기에 테슬라 다이너를 만든다는 건 단순히 충전소 플러스 식당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상을 틀어주는 테슬라 다이너라든지 제주도의 해안 절경과 함께하는 테슬라 다이너라든지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이런 전략이 기존 주유소나 휴게소 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도 엄청날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름 넣고 간단히 뭔가 사 먹고 가는 정도였는데
테슬라 다이너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는 거니까요. 기존 휴게소들도 이제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서 엔터테인먼트와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변화해야 할 압박을 받을 거예요. 로보택시의 접근성 혁명, 휠체어 접근 가능 서비스. 세 번째 소식은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인데요. 테슬라 로보택시 앱에서 액세시빌리티 라이드스라는 문구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테슬라티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로보택시 앱 내에서 이런 접근성 관련 문구들이 포착됐다고 해요. 특히 의료 목적 이동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고요. 이 보도는 조이 클랜더라는 기자가 테슬라 라티를 통해서 다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앱설룰리라고 리플을 달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테슬라가 정말로 휠체어 접근 가능한 로보밴 같은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YAB라고 들어보셨나요? 휠체어 액세스블 차량의 줄임말인데요. 휠체어를 탄 상태로도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차량을 말해요. 이런 차량들은 보통 램프나 리프트가 있고 휠체어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죠. 만약에 테슬라가 정말로 웨이브 형태의 로보택시를 만든다면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은 공간이 있어야 하고 자동으로 작동하는 램프나 리프트 시설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휠체어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장치,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겠죠.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기존의 택시나 우버 같은 서비스에서는 웨이브를 따로 요청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 목적의 이동 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병원 가기 위해서, 재활 치료 받으러 가기 위해서 이런 이동 서비스가 정말 절실한 분들이 많아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런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캐나다 운전면허 시험장의 황당한 사건. 네 번째 소식은 정말 어이없으면서도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사건이에요.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스베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테슬라 차량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간 사람이 회생제동만 사용해서 낙방했다는 거예요. CBC에서 최초 보도된 이 사건을 테슬라 라티와 카르스코프스 같은 자동차 전문 매체들, 그리고 야후 뉴스까지 여러 곳에서 다뤘어요.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시험 응시자가 G 로드 테스트, 그러니까 정식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테슬라의 회생제동 기능만 사용해서 차를 멈췄다는 거예요. 회생제동이 뭐냐면요. 전기차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모터가 발전기 역할을 하면서 차량을 감속시키는 동시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이에요. 테슬라 오너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 편리하거든요. 원 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가속 페달 하나로 가속과 감속을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험관이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거죠. 테슬라티 보도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정부 대변인은 이렇게 코멘트했어요. 차량 기능과 무관하게 안전하고 완전한 통제를 증명해야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웃긴 건 카스코프스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표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관마다 다르게 판정한다는 얘기죠. 어떤 시험관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시험관은 안 된다고 하고, 이거 완전 복불복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회생제동이 일반 브레이크보다 안전면에서 부족한 게 있나요? 오히려 더 부드럽고 예측 가능한 감속을 제공하거든요. 기준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도로교통 정책 자체가 변해야 할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페달 조작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이버 트럭에 붙은 황당한 가짜 벌금 딱지. 마지막 소식은 정말 어이없으면서도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스탠퍼드 쇼핑센터에 주차되어 있던 사이버 트럭에 누군가 가짜 벌금 딱지를 붙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은 테슬라 직원 라이언 토레스가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서 알려졌고 테슬라티에서 보도했어요. 누군가 사이버 트럭에 페이크 벌금 고지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가짜 딱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파시스트 차량이라는 식으로 써 있었다고 해요. 이거 진짜 황당하지 않나요? 차량 자체를 정치적 성향과 연결시켜서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잖아요. 이런 행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법적으로 보면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예요. 다른 사람의 차에 허락 없이 뭔가를 붙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서 붙인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런 행위 자체가 가지는 자기 모순적인 면이에요. 전기차를 환경 파괴와 연결시키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이버 트럭이든 다른 전기차든 기본적으로는 화석 연료 차량보다 환경에 더 친화적이라는 게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요즘 온라인 관심 경제 시대에 이런 퍼포먼스성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화제가 되려고 관심을 끌려고 특히 첫 번째 XAI 소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언론 보도 대 CEO 반박 이런 구도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 선을 들어주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시고요. 이런 테크 업계 최신 소식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핫한 소식들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